물건을 사실 때 반드시 필요한 4가지 표현과 몰라도 되지만 알면 너무나도 편한 1가지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의 한국어 연구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쇼핑을 할 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상하시는 것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어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방문하시는 대부분의 상점들은 이미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약 90% 정도가 영어를 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하실 줄 아신다면 한국에 오셔서 90%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게들은 중국어와 일본어가 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더라도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줄 아신다면 한국에서 물건을 사는데 크게 어려움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로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 비싼 물건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AS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애시당초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100%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없이 물건을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막 기분이 좋으니까 살 때는 기분 좋게 사더라도 나중에 가서 후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비싼 물건은 피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 2번째로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만은 반드시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때부터는 가격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이미 그 물건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국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이라든가 이걸 안 사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물건이 있다면 그때는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3번째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어플 중에서 번역 어플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구글 트랜슬레이터라든가 한국에서는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파고라는 어플이 유명합니다. 이 어플들을 한국에 오시기 전에 까신 다음에 물건을 사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어플을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번역 어플들은 대부분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일단 모국어에서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하신 다음에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2번 번역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매끄러운 번역들이 나오고 오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 어플을 쓰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초등학교 2, 3학년들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오역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쇼핑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통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실 때 반드시 필요한 4가지 표현과 몰라도 되지만 알면 너무나도 편한 1가지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셨어요. 그러면 일단 인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자, 발음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외국인이다.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이 약간 어색해도 다 이해해 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음입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 음절에 오는 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음절의 음에 따라서 한국어는 의미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 음에 주의해서 반복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자, 2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쫙 보시다가 뭔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여요. 그러면은 일단 이 물건의 가격을 알고 싶죠. 이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means this. 얼마예요? means how much. So 이거 얼마예요? means how much is this. 이거와 고래 얼마예요? 와 이쿠라 데스까? 네, 이거 얼마예요? 와
これいくらですか? 니 나리마스. 다시 한번 마지막 끄듬절의 음을 주의해서 들어봅시다. 이거 얼마예요? 살짝 올라가죠.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것들은 의문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게에서 가격을 말하는데 한국어라서 못 알아듣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계산기 어플을 켭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게 주인분이 그 어플에다가 가격을 찍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보고 가격도 알았어요. 아, 이 물건을 정말 사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means this. 주세요 means give me. So 이거 주세요 means give me this. 이거와 고래 주세요와 구다사이. 이거 주세요와 고래 구다사이 이 나리마스. 자, 그리고 쇼핑이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은 가게를 떠나야겠죠. 떠날 때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eans thanks. 감사합니다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이 의미です. 자, 여기까지 네 가지 문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게 아주 필수적인 문장입니다. 뭐 영어로 통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에서 한국어로 물건을 사실 때 반드시 필요한 표현이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중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영상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건 딱 두 문장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쇼핑하시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보너스로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너무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시다가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가격이 너무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좀만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우라든가 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다양한 가게를 돌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 가게에는 도저히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거절하고 다른 곳을 가고 싶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더 보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더 보고 올게요. 그래서 더 보고 올게요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더 보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상인들은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값을 얼마까지 깎아야 되는지 고민을 할 겁니다.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많은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떴을 때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